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조수빈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정부가 점점 더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의 최전선에 계신 분, 이정훈 통일미래기억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희진 씨도 나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4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에 첫 시험 발사를 통해 또 한번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이 이름 짓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북한스럽게 예. 불은 항상 들어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불폭탄, 저희가 불화살. 이름을 외울 수도 없는 신무기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지 않느냐 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아주 배프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해집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애매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또 러시아와 중국을 신경 안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은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외교 정책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히 애매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이 신냉전 시대에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냉전 시대는 이제 미소 간의 그 갈등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 이념이 이제 중심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독재 전체주의 국가들 꼭 이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지금 뭐 하마스, 헤즈볼라 나쁜 진영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죠? 그 반대급부가 자유진영이거든요. 결국 국제기구.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이제 국가들의 이제 연합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자유진영이죠. 이럴수록 더욱더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 이제 특히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이름도 모를 미사일들을 이제 쏴대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억제를 할 것인가 하는데 그 목표를 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미 동맹 한미일 그 관계 강화, 그 합동 훈련, 또 이제 나토하고도 우리가 상당히 지금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주 이런 그 자유진영하고의 관계를 훨씬 더 강화하고 깊이 있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최선의 그 대응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한국일보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섣부른 휴전보다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6.25 전쟁을 한번 돌아봐라 라는 제언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국가들이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 진영, 그러니까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휴전을 희망하는 그 진영에서는 한국 전쟁을 봐라. 정전 협정을 맺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봐라.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휴전을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분명히 전쟁을 극복을 하고 그 자유민주 진영으로 도약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전쟁의 사례를 봤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만약 그때 정전 협정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를 했다면 동북아 진영 또는 이제 국제 질서에서 북한이 없는 세계 질서. 그러니까 성공한 반쪽만 보고 실패한 반쪽은 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전 협정을 함으로써 70년 동안 김씨 왕조의 지금 이제 핵 대량 살상 무기 또 북한 인권 그 유린 몇 명을 보상하는 거지 이걸 지금? 용인한 거지 1,500만이. 않습니까? 예, 지금 유혹이 많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뭐 휴전을 해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침략, 그 야욕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굳건한 다짐을 갖고 자유진영의 승리로 이끌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이게 크게 나중에 그렇습니다. 일굴 큰 예. 숲을 봐라라는 예.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 이뤄진 캠프 데이비드의 만남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삼국 선언이었어요. 좀 약간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소원한 면이 있었는데 한미 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는 데 아주 의미가 큰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정상이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 대선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삼국 선언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정권이 교체되면서 가장 좀 불안정한 나라는 사실 미국,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우리만 건가요?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유력하잖아요. 트럼프가 유력한데 그래도 뭐 예측 불허한 부분들은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트럼프는 오히려 뭔가 얻어내지 못하면 없으면. 북한을 뭐 비핵화를 시킨다든지 근데 북한의 비핵화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쇼맨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 쏴대면서 못한다, 컨트롤할 수 나는 있다. 진압할 수 있다. 자기의 그 위대함, 자기의 설득력 네. 이걸 과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은 절대 포기 안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세계가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북한의 핵무기일 텐데 지금 핵 기술을 아주 공공연하게 고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비핵화 했는데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리테지의 브루스 커닝머 박사 같은 사람이 2027년,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200기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고 랜드에서도 또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에서 250기. 자, 그럼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200기, 250기의 핵무기를,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은 이제 영국, 프랑스 이 대열로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핵 억지, 그러니까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충분할지 그것은 우리가 깊이 성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핵무기를 갖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 옵션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 옵션을 가져야 된다. 핵 옵션,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도 그러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안 하는 건 다르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좀 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라늄을 농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다 지금 우리가 허용이 된다면 우리의 입지가 확 달라지겠죠.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게 일본은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인도도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본만 놓고 보자고요. 같은 동맹 국가로서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본은 그거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덜 믿냐, 미국이? 그럴 수도 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들겠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 희진 씨는 아까 인권이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다. 네. 북한에서 핵은 들어봤죠. 핵은 뭐 지겹도. 근데 거기서 들어봤죠. 봤던 핵과 여기서 보는 핵이 다르죠. 어때요? 거기서는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계속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침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핵은 그냥 김정은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보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자기의 그 수명과 핵을 동일시해서 너희가 날 죽이면 나는 핵단추를 누르겠다 이렇게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오래 살기 위해서 계속 주민들 핍박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정말 네. 한심한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인권대사도 일기로 하셨고 뭐든지 다 연쇄 창설마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해서 저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먼저 이렇게
깃발을 꽂는 그런 분이라는 단호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권, 핵, 북한 문제. 저는 이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중요한 건 목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핵에 대한 위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억제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유린, 북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그 영향을 미쳐서 개선을 시킬 수 있겠는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 두 가지 목표, 핵에 대한 억제력 강화, 또 인권 개선, 이거 외에는 아무 길이 의미가 없다. 없습니다. 예.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공격 억제 이 두 가지 과제를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눈 걸 좀 기반으로 삼아서 좀 담담하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위원장님 희진 씨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